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 지수 계산편 거듭 제곱근 편을 꼭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수의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은 특히 더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나올 때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세수 A는 세제곱근 2, B는 제곱근 3, C는 6제곱근 7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시오. 지금 이 세수의 대소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세수 얘네들은 자기들이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적고 어느 게 중간인지 지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수들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세 수들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 세제곱근이고 제곱근이고 6제곱근이죠. 그러면 그 세제곱근, 제곱근, 6제곱근에서 3이 6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6이 나오죠. 네, 그래서 A를 6번 곱해줍니다. A를 6번 곱해주면 A의 6승이죠. 자, A라는 거는 여기 2의 3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6승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요 약분하면 2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B도 6승을 해줍니다. 자, 얘는 루트는 3의 2분의 1승이죠. 3의 2분의 1승. 얘도 6승을 해주고요. 네, 약분하면 3이니까 3의 세제곱 27이 되겠습니다. 자, C도 6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C가 7의 6분의 1승이죠. 7의 6분의 1승 6. 그래서 7의 1승 네,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승을 한 결과 B의 6승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얘죠. C의 6승 그래서 A의 6승 네, 이런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네, 어떤 수를 6승을 해가지고 B가 가장 컸기 때문에 네, 6승 안 한 B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C가 되고요. 그 다음 A가 되고요. 이 사실로부터 이러한 세수의 크기가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수에 대해서 관계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6승, 네, 꼭 6승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몇 제곱을 해서 네, 그 크기 순서를 잡아내서 원래 수의 크기 순서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2번 다음 세수 세제곱근이 4제곱근 3, 6제곱근 5의 대소 비교를 올바르게 나타내시오. 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맨 처음에 나온 거를 A라고 놓을게요. 두 번째 거를 B, 세 번째 걸 C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3이고 4고 6이니까 이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죠. 그래서 A를 12승을 하세요. A를 12승을 하면은 네, 2의 3분의 1의 12승. 여기 4니까 2의 4승 16 그냥 쓸게요. 네. 똑같이 B도 12승 합니다. 다 12승, 처음에 12승 하면은 나머지도 다 12승을 하셔야 돼요. B는 3의 4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3의 4분의 1승, 네, 12승을 하게 되면은 3승이니까 27이죠. 자, C도 12승을 해주세요. 그럼 5에 6분의 1에 네, 12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니까 5의 제곱 25죠. 자, 이렇게 해서 B의 12승 가장 크고요. C의 12승, 네, A의 12승. 네,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2승을 다 없애버리면 크기 순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은 받아주실 수 있죠. 네,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자, 그런데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지금 문제상에서 ABC는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C가 6제곱근 5. 자, A는
세제곱근 2.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하는 요령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봐두시고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세제곱근 4, 네제곱근 8, 5제곱근 16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시오.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오. 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4, 8, 16은 2의 거듭제곱들이죠. 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이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승, 8은 2의 세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4분의 3승 되고요. 그 다음에 16은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수를 대수 비교할 때 밑이 똑같은 경우는요, 밑이 똑같을 경우는 아까처럼 몇 승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밑이 똑같을 때는 그냥 지수만 비교해 주면 돼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자,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숫자를 막 제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이 같을 때는 지수만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릅니다. 이 분수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최소 공배수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거 0.8이고요. 0.75죠? 0.66 나가니까 크기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수 크기 순서대로 쭉 정해지는 거예요. 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5제곱근 16이 가장 크고요. 4제곱근, 그 다음 4제곱근 8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4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밑이 같을 때는 지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이 같을 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인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밑이 1보다 큰 수, 지금 2죠. 밑이 1보다 큰 수들은 지수 크기 순서대로 그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은 지수 크기 순서 반대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세 수들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시오. 자, 루트 0.3, 세제곱근 0.09, 10제곱근 0.3의 제곱. 지금 0.09라는 거는 0.3의 제곱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수꼴로 바꿔 놓겠습니다. 0.3의 2분의 1이죠. 여기는 0.3에 여기 3승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0.3에 1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물론 5분의 1로 써도 됩니다. 자, 지금 밑이 똑같죠? 밑이 똑같으면은 지수만 비교해 주면 돼요. 지수만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0.5죠. 얘는 0.5고 여기는 0.29, 이게 0.666이니까 이게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네, 3분의 2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수 크기는 3분의 2가 가장 큰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0과 1 사이 수들은 지수가 큰 거가 제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실 때 이 3분의 2가 여기서 나왔죠? 이게 가장 큰 수가 아니라 가장 적은 수가 되겠습니다. 세제곱근 0.09가 가장 적고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네, 얘가 얘죠. 루트 0.3이 되고요. 10분의 2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가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10제곱근 0.3의 제곱. 크기 순서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이 1보다 큰 수들은 지수의 크기 순서 그대로 가고요.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은 지수를 비교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1보다 큰 수 2를 예를 들어 볼게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2분의 1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의 1승은 2죠. 2의 2승은 4가 되고요. 2의 3승은 3이 됩니다. 1보다 큰 수들은 승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더 커지죠. 네,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수가 되는 거 확인이 됐죠. 자, 2분의 1은 2분의 1의 1승과 2분의 1의 2승과 2분의 1의 3승, 이 승을 늘려갔을 때, 자,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인데요.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은, 커지는 게 아니라 적어져 버리죠. 4분의 1이 되니까. 그 이유는, 제곱이 분자 분모를 해줘야 되는데, 분자는 변함이 없고 분모만 커버리기 때문에, 2제곱, 분모가 커버리잖아요. 분자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더 적어지는 겁니다. 자, 2분의 1의 3승은 8분의 1 더 적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수 부분만 보세요. 지수 크기는 분명히 3, 2, 1 이쪽이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제일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 밑이 1보다 큰 수들인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 그 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꼴 수의 비교 1번 밑이 다른 수들을 비교할 때 밑이 다른 수들을 비교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 푼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을 밑이 다른 수들을 비교할 때와 밑이 같은 수들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방금 푼 문제 있죠. 밑이 같은 수들을 비교할 때. 자, 밑이 다른 수들을 비교할 때는 지수들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듭제곱에서 6제곱, 12제곱 이 거듭제곱에서 나온 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이 같은 수들을 비교를 할 때는 지수들만 비교합니다. 지수들만. 지수들만 비교를 해서 1보다 큰 수는 지수 크기 순서대로 크기를 결정해 주면 되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는 지수 크기 순서 반대로 크기 순서를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절로 익혀질 때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아 파지의 크기는 100만 분의 95mm이다. 이것을 a 곱하기 10의 n승 n의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n은 정수의 꼴로 나타낼 때 정수의 n의 값을 구하면 이 쉬운 문제인데 처음 보는 학생은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a가 1과 10 사이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95가 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죠. 얘는 95가 되고 여기는 1과 10 사이 수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95는 9.5로 바뀝니다. 9.5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은 95가 되죠. 그래서 9.5는 1과 10 사이의 수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자, 100만 분의 공이 6개가 있습니다. 자, 10을 약분을 시킬게요. 하나. 그러면은 9.5 나누기 이게 분수는 나누기 표시예요. 요거 뭡니까? 10의 5승입니까? 10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9.5 곱하기 10의 5승분의 1 9.5 곱하기 10의 5승분의 뭐뭐분의 1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10의 n승 요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은 10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2의 a승은 c, 2의 b승은 d일 때 2분의 1 2a 플러스 b를 cd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자, 여기 2분의 1 요거를 여기가 지금 다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2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꿉니다. 2분의 1을. 그런데 여기 2a 플러스 b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승을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a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승이 돼요. 그렇죠? 자, 요건 뭡니까 그러면은 2의 2의 승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는 2의 b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의 승은 2의 a승이 c잖아요. 그럼 얘는 2의 a승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2의 a승은 c니까 요 c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c제곱 d분의 1,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집합 a는 x바 x는 256분의 1의 n분의 1승, n은 0이 아닌 정수의 원소 중 자연수인 것의 개수. 네, a라는 집합은 x인데요. x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 x는 자, 지금 여기 a라는 집합의 원소 중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네, x가 자연수가 되는 거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6분의 1은 256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자, 저기에 n분의 1승이 있습니다. 256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요. 256은 네, 여러분 소인수분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2의 8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의 n분의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여기가 분수도 아니고 네, 음수도 아닌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네, 여기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n이라는 거가 8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요. 네, 음수가 붙어야 됩니다. 자, 8의 약수는 1, 2, 4, 8인데요. n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면은 자,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네, 2의 8승 네, 256 나와서 이게 x가 돼서 a의 원소가 돼서 자연수가 되는 거 맞죠? 자,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4가 되죠? 네, 16이고요. 마이너스 4 들어가면 2에 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8 들어가면 1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n이 뭐 7 들어간다. 그러면은 x가 되는데요. 그건 자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a의 원소 중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 구하고 아까 여기 n이 나왔을 때 4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셔서 자연수 개수 4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수까지 구해 버린 거고요. 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의 6승은 3, B의 5승은 7, C의 제곱은 11일 때 ABC n승이 자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네, 지금 ABC n승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를 구하셔야 돼요. 네, A의 6승이 3인데요. 이 A가 양수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지금 세 양수 ABC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양수 맞죠? 양수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 6을 저쪽으로 6분의 1승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A가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은 여기 뿔마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 영상 거듭제곱근 편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라는 게 있을 때만 요걸로 줄 수 있습니다. 네, 6분의 1. 자, B는 여기 홀수승이죠. 네, 저거는 양수란 조건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의 5분의 1승으로 가면 돼요. 홀수일 경우는. 네, C는 네, 이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거 확인하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C의 n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곱해야 되는데 3의 6분의 1, 7의 5분의 1, 11의 2분의 1의 n승이 되겠습니다. 네, n승을 하는데요. 이것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 지수에 지수가 전부 이 지수 부분이 전부 자연수로 돼야 돼요. 음수가 되거나 분수가 되면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수가 된다라는 것은 거듭 제곱근이기 때문에 네, 무리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수가 0이 되더라도 네, 어떤 수의 영성은 1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n이 여기서 최소의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라는 거는 네,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과 5와 2의 6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6이라는 거는 2의 배수기 때문에 2는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6과 5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30이 돼야 돼요. 또는 60이 되거나 90이 되게 되면은 네, 여기 있는 수들을 전부 네, 자연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은 0의 두근 알파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승분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승은 25분의 4를 만족시킬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어 단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크다. 네, 지금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1승은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또 베타 마이너스 1승은 베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알파 제곱분의 1이고요. 이 부분은 베타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통분을 해볼게요. 여기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이 부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고요. 자, 이 부분 쓸 때 네, 인수 분해를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 바깥에 있는 거 분자에 쓰시고요. 네,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근데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는 약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0이 되려면은 이게 중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군이라고 나와 있으면 네, 안심하고 지워도 되는데, 이게 중분을 가져버리면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지만,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분을 가실 때 b제곱 마이너스 4c,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네. k제곱이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뿔마 루트 6이 되면은 이 문제는 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값 구하시면 아마도 네, k가 뿔마 루트 6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약분하시고 여기도 약분해 주시면 이게 약분되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네, 알파 베타만 남죠. 네,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두 군의 곱이니까 이제 6이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분의 4란 말이에요. 25분의 4.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이너스 8k 이렇게 하면 150입니까? 네, k는 마이너스 8분의 150이 되고요. 네,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75. 네, 6값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고 2의 a승 더하기 2의 b승 더하기 2의 c승은 4분의 13.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c승은 2분의 11을 만족시키는 세 실수 abc에 대하여 4의 a승 더하기 4의 b승 더하기 4의 c승의 값을 구하시오. 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a를 치환해 주셔야 돼요. a로, 여기 이 b를 b로, 이 c를 c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분의 13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 A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A분의 1이에요.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C분의 1이죠. B분의 1, C분의 1은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하시면 ABC분의 여기 지금 A가 ABC로 바뀌었으니까 BC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BC 곱해줘야 돼요. BC 여기는 AC가 들어왔으니까 AC 여기는 AB 이렇게요. 네, 이게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ABC는 이 세 개를 곱한 겁니다. 2의 A승, 2의 B승, 2의 C승을 곱한 거가 ABC가 되는데요. 자, 얘는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뭐가요? ABC 곱한 거가 네, 2분의 1이에요. 얘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이 2분의 1을 저쪽으로 곱해주면은 네, 4분의 11이 되는 거죠. 자, 요거 AB, BC, CA AB, BC, CA 네, 여기 2분의 1인데 여기서 2로 곱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분모는 저쪽에다 분자로 곱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대로 곱해줍니다. 4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이 물어본 겁니다. 4A승. 4A승이라는 거는 4가 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곱할 거니까 2의 A승 제곱 이거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A제곱이고 얘는 B제곱이고 얘는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1 때 다항식에 계산할 때 애운 공식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BC, CA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분의 11이에요. 제곱입니다. 네, 16분의 169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 네, 네모 치시고 더하기 2 곱하기 AB, BC, CA 더한 거 네, 4분의 11이에요. 그래서 네모는 16분의 169에서 빼기 넘어가면 약분돼서 2분의 11이죠. 지금 약분되면 2분의 11이에요. 2분의 11 16이니까 8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16분의 169에서 88을 빼는 거예요. 자, 169에서 88을 빼면은 81이죠. 81 16분의 81 네, 뭐가요? 이거의 값 물어봤잖아요. 이거의 값이 16분의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해 놓고 이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풀어 보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1번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B는 8, AX승은 BY승은 16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네, 여기 같은 거가 이게 반복이 되어 있죠. AX승은 16 이렇게 씁니다. BY승은 16 이렇게 네, 따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A가 양수인지 확인해 주세요. 양수면은 여기 있는 X를 저기 분모로 보낼 수 있어요. A는 16의 X분의 1 이렇게요.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16의 Y분의 1승 이렇게. 자, AB가 8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곱해줍니다. 자, 이 두 개 곱해주는 거죠. 16의 x분의 1 곱하기 16의 y분의 1. 네, 이게 8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8. 근데 여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죠.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에요. 이게 8인데요. 지금 16과 8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네, 여기 2의 4승으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2의 3승으로 바꿔줍니다. 자, 밑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아야 돼요. 4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3이니까, 네, 4가 넘어가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유형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는데, 이 같다로 나와 있는 거를 네, 이렇게 따로따로 AX승은 16, BY승은 16, 네 꼴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A, B 양수 확인하시고, 요걸 이쪽으로 X분의 1, Y분의 1. 물론 이런 꼴에서는 저절로 양수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그 조건에 대입을 해 주시면 네, 이런 값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XY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분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야만 XY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 XY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간편하게 쓴 것 뿐입니다. 문제 12번 2X승은 3Y승은 5Z승은 A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단 XYZ는 0이 아니다. 네, 여기 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2의 X는 A, 3의 Y는 A, 5의 Z는 A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가 지금 양수인 거 확인 들어갔죠?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2는 뭡니까? A의 X분의 1승이에요. 3은 A의 Y분의 1승이 되고요. 5는 A의 Z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세요. 2, 3은 6, 6, 5, 30. 30은 여기 다 곱해줘야죠. 근데 밑이 같으니까 A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2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은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거는 네, A라는 거는 여기가 보면은 지금 계산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2의 x승을 해가지고서는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x가 음수가 되더라도 그건 분수 표시지 이 2의 x승의 값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버립니다. a는 루트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4x승은 5y승은 10z승일 때 2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단 xyz는 0이 아니다. 네, 분모에 xyz가 있기 때문에 다 0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4x승은 5y승은 10z승은 무슨 값으로 같겠죠, 얘네들이. 네, 그거를 m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4x승은 m이 되고요. 5y승은 m이 되고요. 10z승도 m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넘겨주는데 저기 보니까 다 y분의 1, z분의 1인데 요 2x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2x승이 m이라고 이렇게 놓으시고요. 2의 2x승이 4의 x승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 2, 5, 10 양수 확인됐으니까 이걸 저쪽으로 줄 수 있어요. 2는 m의 2x분의 1이 되고요. 승이 되고요. 여기 5는 m의 되는 거가 y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10z에서 10은 m의
Z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두 개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더하려고 그러면은 이 곱해줘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해보세요. 2, 5, 10이 되는 거죠. 10은 m에, 네, m의 2x승분의 1 곱하기 m의 y분의 1승인데요. 지수끼리는 더해줍니다. 2x승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z분의 1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0은 mz분의 1 적어주시고, 이게 지금 빼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양쪽을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여기 1이죠. 네, 지수끼리는 나누기는 빼줍니다. 2x분의 1, 2x분의 1,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어떤 수의 0승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0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수로 같다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수로 같겠구나 하는 거를 이 문자로 놓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몇 번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14번 두 실수 xy에 대하여 2의 2x승은 3의 2y승은 k이고 x 더하기 y 빼기 2xy는 0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단 xy, z는 0이 아니다. 네, 일단 여기를 보겠습니다. 2의 2x승은 k죠. 여기 3의 2y승도 k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양수 확인됐으니까는, 네, 2의 2는 k의 2x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분모로 넘어옵니다. 3은 k의 2y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x 더하기 y, 얘를 넘기세요. x 더하기 y는 2xy죠. 자, 분자 분모를 xy로 나눠줄게요. xy로 나누면 여긴 2가 되고요. xy로 나누면 x약분돼 가지고 y분의 1. 얘를 xy로 나누면 y가 약분돼 가지고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곱해 줄게요. 곱하면은 6은 k의 2x분의 1승 곱하기 k의 2y분의 1인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죠. 2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2분의 1로 묶어보세요. 2분의 1로 묶으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요.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라고 그랬단 말이야. 2니까 여기 들어가면 해서 1 되겠네요. 이 부분은 1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6은 k의 1승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상수 k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k는 6이 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어떤 바이러스는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그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8시간 후에 8마리로 늘어난다고 할 때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16시간 후에는 몇 마리로 늘어나는지 구하시오. 네, 지금 여기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그 개체수가 늘어난다. 네, 여기가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자,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8시간 후에 8마리로 늘어난다라고 할 때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16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는지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가 1시간 후에 네, R마리가 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네, R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2시간 지나가면은, 네, 1시간 지나갔으니까 또 1시간 지나가면은 이게 R 제곱마리가 돼요. 일정한 비율로 그 개체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R마리가 됐으니까 또 1시간이 지나면은 R 제곱마리가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 여기 보세요.
한 마리가 1시간 지나서 3마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3마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또 지나면은 얘도 3마리가 되겠죠. 얘도 3마리가 되고, 얘도 3마리가 되겠죠. 얘도 3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1시간이 지나서 3마리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또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2시간이 지나면은, 이 한 마리가 3마리 되고 3마리 돼서 9마리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의 제곱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1시간이 지나가면은, 네, 여기 있는 게 또 3마리, 그래서 요 9마리가 3마리씩 돼서 3의 세제곱마리가 되듯이, 한 마리가 R마리로 1시간 후에 R마리가 됐으면은 또 1시간이 지나면은 R제곱마리가 되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네, 또 지납니다. 또 1시간 또 지나가요. 그러면은 R세제곱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개체수가 늘어난다. 네, 거듭제곱꼴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8시간 후에 8마리로 늘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시간 후에는 아래 1승, 2시간 후에는 아래 2승, 3시간 후에는 아래 3승 되듯이 8시간 후에는 아래 8승 마리가 되는데요. 그게 8마리래요, 8마리. 그럴 때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16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는가? 16시간 후에는 아래 16마리가 되는 거죠. 아래 16승마리, 네, 16마리가 아니고 16승마리요. 그러면 아래 8승이 8이니까 아래 16승은 요거를 제곱해야 되잖아요. 아래 8승을 제곱을 해야지 지수끼리 곱해서 아래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을 제곱했으니까 이쪽을 제곱해야 돼요. 네, 8의 제곱 64. 네, 64. 16시간 후에는 64마리로 늘어난다. 네, 64마리.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개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늘어나는 거를 모르니까 R로 놓으면은 2시간 후에는 R제곱, 3시간 후에는 R세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어느 연구소에서 미생물 AB의 개체수의 변화량을 조사했다. 어느 날 정오에 조사한 미생물 A와 B의 개체수는 각각 5121이었다. 그 후 미생물 A는 시간당 4배로 일정하게 증가하였고 미생물 B는 시간당 2배, 4배, 8배, 16배로 증가하였다. 미생물 A의 개체수가 미생물 B의 개체수의 10배가 되는 것은 오후 몇 시인가? 네, 미생물이 이제 2개가 있고요. 이 AB의 개체수는 5121마리가 되겠습니다. A는 시간당 4배로 네,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B는 네, 1시간이 2배가 되고 또 1시간 지나면 4배, 또 1시간 지나면 8배, 원래 개체수의 8배, 16배 예, 굉장히 크게 뛰고 있습니다. 이거로 증가할 때 미생물 A의 개체수가 아까 5120마리로 시작을 했죠. 미생물 B의 개체수의 10배가 되는 것은 네, 오후 몇 시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정오에 조사한 거예요. 네, 1시, 2시, 3시 나오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A는 시간당 4배로 증가하는 거죠. B는 시간당 2배, 4배, 8배 요거를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A는 시간당 4배로 갑니다. B는 시간당 2배,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A는 5120마리로 출발하고 B는 1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1시간 후에는 네, 1시간 후에는 A는 시간당 4배로 가는 거니까 5120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B는요. 네, 2배가 되는 거죠. 네, 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네, 1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네, 또 지나가는데요. A는 시간당 4배입니다.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4 곱해주니까.
얘는요, 이제 2배가 아니에요. 4배로 뜁니다. 네, 1 곱하기 2마리였는데,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2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네, 3시간째가 됩니다. 3시간이 흘러가면은, 계속해서 얘는 시간당 4배니까, 또 이 마리수에다 4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4의 3승이 되고요. 5120이 되고요. 얘는 이제 이만큼 있는데 8배가 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2 제곱에 8 곱해주는 거예요. 2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n시간 후에는 1시간이 4의 1승, 2시간이 4의 2승, 3시간이 4의 3승 가니까 n시간 후에는 4의 n승 곱하기 5120이 되는 거예요. 자, b는 1시간에 2의 1승 곱했고, 2시간이 2의 2승 곱했고, 3시간이 2의 3승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점점점하고 n시간이니까 2의 n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3시간째 2의 3승이고 2시간째 2의 제곱까지 곱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미생물 A의 개체수가 미생물 B의 개체수의 10배가 되는 거, 10배가 되는 것은 O 몇이인가 물어봤습니다. 10배가 되는 거. A가 B의 10배입니다. 자, A가 B의 10배. 네, 여기다가 10을 곱한 거, 네, 이게 되는 거, 이 n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오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오면은 네, 오후 그 시간 이렇게 n시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양변에 10을 먼저 이렇게 없애주세요. 그럼 여기는 4의 n승이니까 2의 2n승이죠. 2의 2n승이고 512가 여러분 계산하면은 512는 2의 9승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의 9승이니까 더하기 9 이렇게 지수 더해주면 되죠. 네, 요 1은 곱하기 필요 없고요. 2의 1승, 2승, 3승 이 지수끼리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2의 1승 더하기 2승 더하기 네, n승까지 다 더해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이 같기 때문에 여기 2n 플러스 9가 네, 2n 플러스 9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네, n과 같으면 되는 이 n을 구해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n 플러스 9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 네, 요거에 여러분들이 요거의 합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합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 다음에 n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다 더한 거를 s라고 놓을게요. 네, 그러면 s는 이걸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n 빼기 1 쭉 가서 2,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개수가 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꾸로 쓰면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지금은 이거의 합을 s라고 놨기 때문에 우리는 s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더해보세요. 그러면 2s죠? 여기 더해보세요.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더해보세요. 여기도 n 플러스 1이죠? 여기 더해보세요. n 플러스 1이죠? 여기도 더하면은 n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는 거가 몇 개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n개가 있는 거예요. 네, n 플러스 1이 다 이렇게 더해서 n 플러스 1 나왔으니까 n 플러스 1이 n개 있는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s라는 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이거를 s라고 놨기 때문에 네, 이거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이잖아요. 10. 10까지 합은 요 n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넣어주면 돼요. 2분의 10에 여기 들어가면 11이죠. 그래서 여기 약분해서 5, 55. 네, 여러분 1부터 10까지 네, 손가락으로 더해 보세요. 손가락을 쓰셔서 네, 손을 쓰시든지 필사를 하시든지 하시면은 55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n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2n 플러스 9죠. 2n 플러스 9는 여기 1부터 n까지 합이 얘라고 그랬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n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를 곱해주고요. 4n 플러스 18. 네, 2 사라지고 n제곱 빼기 n이죠. 분배해주면은. 넘어가 주세요. n제곱 빼기 3n이 되고요. 빼기 18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6, 3, 18 빼기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n 나오죠. 그래서 n은 시간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n은 6이 되겠습니다. 네, 6시간 후에 이렇게 10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어느 도시의 인구는 1995년 말에 약 4만 명이었고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약 676만 명이었다. 2005년 말의 이 도시의 인구는 약 몇 명인지 구하시오. 네, 1995년 말에 약 4만 명이었는데요. 일정한 비율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20년 지났죠. 20년 후에는 676만 명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2005년 말 10년 지나갔을 때 이 도시의 인구는 몇 명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를 가정을 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네, 매년을 빼고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1995년에 인구가 4만이 됐습니다. 자, 1996년에는 증가가 되겠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일정한 비율을 지금은 20%라고 할게요. 20%.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라고 할게요. 숫자로는 0.2가 되겠습니다. 20%. 네, 우리는 0.2가 편하죠? 네, 말할 때 20%라고 하고요. 쓸 때 0.2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96년도에는 원래 4만 명이 있었고, 네, 20%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는, 4만은 원래 있고, 4만에다가 0.2만큼, 20%만큼, 원래 인구의 20%만큼의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세요. 4만을 끄집어내고요. 네, 4만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공이 많으니까 3만을 쓴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1 플러스 0.2가 되는 거죠. 요 인수분해 하면은. 자, 그러면은 1997년도에는 자, 원래 인구가 이제는 4만에다가 1 플러스 0.2만큼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20%가 증가하는 거예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니까 자, 이 인구수에 4만에 1 플러스 0.2 한 이 인구에 다시 20%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빼보세요. 4만에다가 1.2죠. 그냥 1.2로 쓰겠습니다. 1 플러스 0.2를 빼면은 여기 본인 1 남고요. 여기 0.2 남죠. 그래서 4만 곱하기 1.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거는 거듭 제곱꼴로 여러분 표시를 해주면 돼요. 2년 지났으니까 1.2에 제곱해 주고요. 3년이 지나가면은 1.2에 3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일정한 비율을 숫자로 놔야 되니까 R로 놓겠습니다. 네, 1995년 4만이고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정한 비율을 R로 놓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럼 원래 4만이 있었는데 여기에 R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칠게요. R만큼 증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4만에다가 R 곱한 것만큼 인구가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합치게 되면은 1996년도 말의 인구는 4만에다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요 인수분해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97년도에는 96년도에 인구가 지금 4만 곱하기 1 플러스 R인데 다시 이 인구의 R만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야 되니까 R만큼 더해줘야 돼요. 4만 1 플러스 R의 인구에다가 R 곱한 거만큼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더해줘야지 1997년도에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래서 4만 1 플러스 R에 인수분해하면 여기 본인 자리 1 해주고 나갔으니까 R 이렇게 돼서 4만의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거듭 제곱꼴로 나가주시는 걸 여러분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냥 가감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여기 1을 꼭 더해줘야 돼요. 그냥 R로 하지 마시고 1 플러스로. 그 이유는 원래 거에다 증가하는 부분이 R이기 때문에 4만 끄집어내면 1 플러스 R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면 꼭 1 플러스 증가 비율 1 플러스 R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R의 증가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97년도는 지금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4만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가주면 돼요. 방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015년이면은 4만 곱하기 1 플러스 R에 여기 7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승한 거예요. 여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승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2015년 말에 그 도시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676만 명이에요. 676만 명. 이렇게. 그럼 4만 676만, 이 만 단위는 공 4개가 붙는 건데, 그건 서로 약분 지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20승은 676을 4로 나눠주면 돼요. 676을 4로 나눠주면 4, 1은 4, 2, 7, 4, 6이 24, 36, 4, 9, 36, 169가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20은. 그런데 물어본 거는 2005년, 몇 년 지나갔습니까? 10년 지나갔죠. 10년 지나갔을 때 이 도시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4만 곱하기 1 플러스 R에 10년 지나갔으니까 요 10승.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20승이 169니까 이거는 1 플러스 R의 10승의 제곱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10승은 이거의 제곱이 1 플러스 R의 20승이니까 169는 어떤 수의 제곱이냐면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10승은 13이에요. 여기 13 넣어주세요. 그러면 만 붙여주면 되니까 4 곱하기 13 하면 52죠. 52만 명이
약 52만 명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개념 배웠습니다. 어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 비율을 알로 놓으시고 1 플러스의 거듭 제곱으로 나간다라는 거.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큰 글자 A를 만들고 확대한 A를 같은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더 큰 글자 A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5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처음 원본의 글자 크기의 2배가 되었다. 8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4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에 2의 n분의 n승 배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단 n과 n은 서로 수인 자연수이다. 네, 어떤 글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같은 비율로 계속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5번째 확대를 했더니 처음 원본 글자 크기의 2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 하에서 8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4회째 복사본 글자 크기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금 배운 증가 비율, 확대 비율은 증가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처음 글자 크기를요. 처음 글자 크기를 A라고 놓을게요. 한 번 확대를 합니다. 한 번 확대를 하면은 A에서 그 확대 비율을 R이라고 할게요. 확대 비율을. 그럼 A인데 AR만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A의 1 플러스 R만큼 되는 거죠. 네, 아까 했기 때문에 이제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자 크기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네, 5번 되게 되면은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만큼의 글자 크기가 되는 겁니다. 5회째에 5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처음 원본 글자 크기의 2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원본 글자 크기는 A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2배.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사라지니까 1 플러스 R의 5제곱은 2가 되는 거죠. 자, 뭐 물어봤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4회째 복사본 글자 크기의 몇 배냐고 물어봤습니다. 8회째 복사본의 크기가 이거가 4회째 복사본의 이거의 몇 배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6은 3의 몇 배입니까? 금방 대답이 나오죠. 2배라고요. 그럼 누가 누구의 몇 배나 했을 때 누가가 분자에 있어야 돼요. 누구의 몇 배냐? 누구가 밑으로 갑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는 뭐의 몇 배냐라고 나왔을 때 그거를 정확히 아시고 계신 분이 드물어요. 예. 그럼 숫자를 넣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우왕좌왕합니다. 6은 3의 몇 배냐 그러면은 2배가 되고요. 3은 6의 몇 배가 됩니까? 이래도 2배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숫자만 작은 거에다가 큰 거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지? 그것만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누구의 몇 배냐니까 누가 이 분자로 가고요. 이거는 분모로 가서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8회째가 4회째 몇 배냐 그랬으니까 8회째 글자 크기가 분자가 되고요. 4회째의 글자 크기가 분모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8회째는 우리 5회째가 이거니까 8회째는 A의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회째는 A의 1 플러스 R의 4승이 되는 거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라지고요. 1 플러스 R의 4승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물어본 겁니다. 네, 여기서요. 여기가 양수인 거 확인됐으면 1 플러스 R은 5가 저쪽으로 2의 5분의 1승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1 플러스 R의 4승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4승을 하면 되죠. 2의 5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뭘 물어봤냐면은 2의 n분의 n승배라고 했어요. 두 개를 더해 주는 겁니다. m에는 서로 소인 자연수, 약분이 안 되게끔, 더 이상 안 되게끔 바꾸는 얘기죠. 두 개 약분이 안 되니까 두 개 더하면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확대, 증가 할 때는 1 플러스 비율 요거 하고 거듭 제곱으로 간다라는 거 꼭 그 개념, 수학책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19번 어떤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A년 후에는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할 때 A년을 이 물질의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가 A년인 방사능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이라 할 때 T년 후 이 방사능 물질의 양 MT는 M0 곱하기 2분의 1 A분의 T승인 관계가 성립한다. 반감기가 300년인 방사능 물질의 양이 현재 M이라 할 때 이 물질의 양이 16분의 M이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네, 반감기는 여기 반감기에 대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A년 후에는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걸리는 기간을 그 A년을 이 물질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으로 감소가 됐다라는 되는 기간이란 뜻이죠. 자, 반감기가 A년인 방사능 물질의 처음의 양이 M0인데요. 그 T년이 지나가면은 그 방사능 물질이 변해 있겠죠. 그 변한 양을 MT라고 한 겁니다. 그 MT는 처음 양에다가 요걸 곱한 거예요. 요거를 곱한 거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2분의 1이고 A는 반감기가 되고 T는 T년 후입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수 파트에서 나오는 이런 과학 문제는요.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물어보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시는 학생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점수를 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식만 보세요. 식만 보시고 M0가 뭐, MT가 뭐, A가 뭐, T가 뭐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A는 반감기고요. T는 T년 후입니다. 처음에 양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그 T년 후에 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감기가 300년인 방사능 물질의 양이 현재 M입니다. 현재 M인데 이게 몇 년 후가 지나가면은 16분의 M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양이 지금 방사능 물질의 양이 현재 M이니까 처음에 양이 M일 때 16분의 M이 되는 거. 네, 이게 16분의 M이 되도록 하는 거는 몇 년 후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A는 반감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00년이 되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네요, 그럼. 자, M인 거가 16분의 M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요것이 16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16분의 1이 돼야지, 네, 여기 16분의 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A가 300년이에요. 반감기가 300년이라고 해서 300분의 T년. 이게 16분의 1이 돼요.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승이 나와야 되니까 T는 300에다 4 곱해주면 되죠. 1200년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200년 후에는 지금 방사능 물질의 양이 16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수 문제에서 이 과학 그 지식과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과학 지식의 그 세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자에다가 지칭하는 그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꼭 도망가지 마시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 그 별이 10파세기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 한다.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R파생만큼 떨어져 있을 때 겉보기 등급 m과 절대 등급 라지 m은 10분의 R 제곱은 100, 5분의 1 m-m승을 만족한다. 데네브라는 별은 지구로부터 10의 2.7승 파생만큼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1.3이다. 이 별의 절대 등급은 단, 파색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네, 파색은 그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요. 거기에다 3.2616을 곱하면 되는데요. 그 과학적 지식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식에, 네, 과학 식이 나왔을 때는요, 거기 그 문자가 뭔지만 확인해주고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R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R 파생만큼 떨어져 있을 때, 네, R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몰 m은 겉보기 등급이고요. 절대 등급 m은 라지 m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그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식이 중요해요. 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파색이죠. 알파색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 요거는 겉보기 등급. 요건 절대 등급. 넣어주세요. 이제 지구로부터 10의 2.7 승파생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아래 고 넣어주면 돼요. 10분의 10의 2.7승. 네. 그거의 제곱은 100의 5분의 1에 요 스몰 m이 겉보기 등급이라 했단 말이에요. 겉보기 등급이 1.3이 되겠습니다. 네, 절대 등급은 요 라지 m이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네,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 지수 법칙에서 요 2.7이고 요 1이죠? 빼주면은 10에 1.7인데 여기 제곱이니까 1.7을 제곱하면 안 돼요. 지수끼리는 곱해줘야 돼요. 3.4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10의 제곱이죠. 100이 10의 제곱이잖아요. 10의 제곱인데 얘를 곱해줘야 되니까 5분의 2에 1.3 빼기 라지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은 똑같으니까 3.4는 5분의 2에 1.3 빼기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를 곱해주면요. 5, 3, 15, 5, 4, 20, 17인가요? 네, 17은 여기 곱해주면 2가 남죠? 2를 곱해주세요. 2.6 2m. 네.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요. 예, 넘어와 주세요. 2m이죠, 2m. 2m은 2.6 빼기 17이에요. 그럼 요거는 네, 14.3니까 14.4죠? 마이너스 14.4죠. 이쪽이 크니까. 2로 나눠주면은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7.2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 유형을 못 풀어드려서 걱정됩니다만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기초로 다른 문제에 꼭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